다음에는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학교 가기 전에 건설 회사에서 약 한 28년 동안 시공 전문가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과 또 그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의 품질점검위원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앞에서 그 발제하신 분들이 그 유지관리성의 중요성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 입장에서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건설 당시에 어떤 시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현장의 어떤 품질 점검을 나가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고층 내지는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 시에 그 피난의 중요성 그리고 화재의 중요성은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갑종 방화문, 이 방화문 셔터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우리 권영진 교수님이 발제한 그 방화문에 대해서만 시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는 갑종 방화문의 어떤 현황과, 두 번째는 시공상의 문제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어떤 성능, 즉 기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그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만 갑종 방화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아마 기획 소송으로 어떤 그 갑종 방화문이 아주 단골로 이 소송 제기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문제가 되어서 시험을 의뢰를 하려고 하면은 시험소가 태부족이어서 뭐 어떤 경우는 1년 반, 1년, 뭐 6개월씩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공의 어떤 공정상의 그 품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근저에 와서는 갑종 방화문의 품질이 아주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반입되는 그런 그 방화문에 대해서는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시공상의 문제점은 그 현장에서 그 관리를 하다 보면 현장에 들어오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그 성능 확인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들어오고 또 업체에서 어떤 그 공사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저 비용으로 들여서 아마 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철판 두께 문제라든지 내부의 어떤 그 방화 성능의 문제, 이런 거가 저급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시공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의 그 방화문 성능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게 되고 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가장 또 큰 문제점의 하나가 출입문의 경우는 큰 문제점이 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그 피난 계단의 그 방화문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방화문도 대개 그 출입문의 경우는 문턱, 영어로 이야기하면 실이라고 하죠. 그 실이 다 있는데 비해서 피난 계단의 그 갑종 방화문에는 없어요. 없고 주로 하부에, 문짝 하부에 게스켓으로 이렇게 기밀성을 유지하는 그런 시공이 대부분인데, 그 밑에 그 하부의 그 게스켓의 기밀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용상의 문제점이 이제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성능 확보 대책으로는 제가 시공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 현장에서 모든 그 금속 제품이라든지 또는 창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작 상세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그 시공 상세도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
시공 상태도 또는 제작 상태도를 가지고 그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퀀스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장에 들어온 몇 개를 가지고 한번 저는 해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저도 현장 소장할 적에 또는 품질 점검할 적에 현장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체를 해서 내부의 모든 그런 그 제작 상세도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꼭 해체해서 하나 정도는 내부의 충전 재료라든지 또는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그 보강판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철판 두께라든지 또 프레임의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성능이 만족하는지 충분히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층 이상의 아까 피난기등 갑종 방화문에 대해서는 C를 어떻게 설치할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고 또 하부에 게스켓의 기밀성, 그러니까 그게 곧 차연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 차연 성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좀 더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화재의 중요성을 어떻게 한번 더 좋게 제안을 하고 싶냐면은 훈련을 좀, 공동주택이 만약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 생각하고 분기까지는 어렵더라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대피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래서 갑종 방화문의 성능, 또 그다음에 피난 시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대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시험을 하고 훈련을 해본다면 우리 그 국민들의 무고한 생명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에는 오래전에 이것이 그 적용이 되었습니다만은 소방관 진입 창호를 지금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리도 다른 유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소방관이 쉽게 그 유리를 깨고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그런 소방관 진입 창호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고층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층까지는 설치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을 때 소방관이 진입해서 한 명이라도 빨리 더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 결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의 문화는 잘 지키지 않는다, 준수하지 않는다,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 도면이라든지 공사 시방서, 지침, 규정,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문화, 이것이 있는 한 계속해서 사고 나고 또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 제도를 잘 지키자는 그런 준수하자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고루 경험을 갖추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문제, 참 현장이 어렵죠. 사실 그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뜯는다 하더라도 또 시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문제가 참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공동주택 대피 훈련 문제, 이것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대목이죠, 사실은요. 네, 다른 민방위 훈련에 준해서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고, 전체 국민이 70% 이상이 다 공동주택에 사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때가 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준법 정신 중요하죠.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 자, 이제 네 분이 남으셨습니다. 건축성능원의 정한목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보니까 5시 32분인데 제가 한 32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토론 준비를 저도 참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팩트만 그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조 강연 해주신 강부성 이사님께서 중고차의 경우에는 그 성능 그 기록이 있는데 주택에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성능 원장으로서 정부에 권해서 건축
물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화문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건축물 지금 관리법과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지금 이 방화문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도 방화문의 어떤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어떤 주민들이 그 입주자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직접 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해 주신 그 도장 문제 김수련 박사님 발표해 주셨는데 지금 성능 하자 시 책임 범위에 대한 상방 법적 대응이 발생할 소지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 이 경우에 영세한 도장업체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 방수에 대해서 송재영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방수 보면은 주택법과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누수를 주요 하자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방수 감리 세부 지침이 없는 관계로 그 형식적인 지금 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누수 예방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다음 방수 시공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 건설공사 감리 업무 기준에 반드시 이 방수공사 적정성 확인 검토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그 ALH에서는 지하 외방수 공법 적용 또 지하 방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SH나 GH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나 고급역 그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아마 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가지고 오신 것 같던데 그래도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뭐 히스토리, 이 성능의 히스토리, 이력서 없이 우리가 그 물건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기 수선 계획 필요한 것, 방화문에 도장 책임 범위 규정하는 것들, 또 이 방수 누수의 세부 감리 기준 만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우리한테는 더 훨씬 더 필요하죠. 네. 자, 다음에는 우리 차동원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류가주의 차동원 변호사입니다. 저희 대류가주가 건실련과 이제 MOU를 맺고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를 20년 넘게 해왔고 그 대형 건설회사의 그 건축 비리를 수사를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 변호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건설계의 어떤 비리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수사를 했었고 변호를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에부터 따져야 될 게 많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실련과 MOU를 체결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건실련에 가입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중대재해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일군 업체들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인증제를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인증제라는 제를 도입했고 건실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인증제라는 것은 이제 중대재해 스케줄에 맞춰서 내부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었는데 제가 오늘 들여다보니까 참 이렇게 많은 기술적인 발전도 있고 한데 법이 못 따라가서 못하거나 지금 저는 4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파트에는 계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쪽에 있어서 저희들은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 지은 아파트는 그냥 죽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30층, 50층에서 무슨 줄을 타고 내려온다는 황당무계한 짓거리를 제가 볼 때는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아까 뭐 콜드 조인트지 뭐니 전 들으면서 제가 자꾸 검사로 돌아가서 이거 큰 사단 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보니까 결국은 성능과 제도는 법으로 뒷받침이 되는데
건실련에서 좀 하고 있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도를 만드는 건 건의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랑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저희 대류가주가 건실련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저희 입법 전략센터도 있고, 다른 저희도 뭐 입법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고 의뢰를 받고 있지만, 건실련은 좀 저희들이랑 한번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뭐 또 관련 장관 되신 분이 저희랑 같은 학번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통로도 있고, 지금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방치했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다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원래 준비한 토론은 따로 있었는데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적 뒷받침 없이는 기술 발전도 없고 안전도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법조인답게 입법 활동의 중요성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두탄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엔지니어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와 법까지 연결하기는 정말 힘든 그런 우리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꼭 우리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건설연구원의 최기선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시간상 저는 짧게 두 분야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권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재 피난 안전 그 방화문에 대한 그 기준 마련 분야인데요. 저도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방화문이 아니라 상당 부분의 건축 자재들이 아니면 공법들이 실제 신축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품질 검증하고 막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기준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요. 근데 준공의 사후에 대한 방안은 저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방화문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성능이 저하가 되는지, 그게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뭐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해 주셔가지고, 뭐 확률 분석도 하시고, 설문조사,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셔가지고, 공학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뭐 근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기존에 이제 방화문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면은 그걸 샘플을 채취해서 좀 내화 시험을 해서 성능 검증을 하면은 좀 더 완벽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실증 실험 자체가 굉장히 또 경관연수에 따른 실증 시험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뭐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고맙고요. 두 번째는 김수현 연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도장공사 판정 기준 부분입니다. 저희도 하자 분쟁에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잘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관행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기준으로 정말 잘 제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이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 고시기 때문에 아마 상세한 기준까지 다 들어가긴 좀 어려울 거라고는 저희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 목적 자체가 기존에 이제 그 소모적인 분쟁을 좀 억제하고, 그래서 그 이 고시에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도장공사 쪽의 결함이 명확하지만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은 미장이나 다른 쪽에서 결함이다라고 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상세 매뉴얼이라든지 여기서 그런 사례라든지 뭐 이제 결함의 형상, 특징 이런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지침을 줄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좌장을 상당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대신 엑기스는 그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기선 연구위원님께서는 준공 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 이건 노차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매뉴얼이 철저하게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장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그런 매뉴얼, 분명히 기준을 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너무 끝에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제가 성이 치읓이라서요. 항상 제일 마지막이고요. 다행히 오늘은 그 허시라든지 하시가 안 계셔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방금 앞에서 이제 많은 토론자들, 그리고 이제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일단 넘어가고요, 시간상. 저는 이제 이행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주제 발표를 하셨죠. 방화문, 뭐 도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수, 그리고 구조물 어떤 품질 쪽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이야기는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왜 바꿔지지 않았느냐? 결국은 파도만 던졌지 실제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이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진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행 방안은 방금 이제 앞에서 차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제도 개선 또는 어떤 기준 개정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수요자인 실제 이 사용자들 어떤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이 사용자들이 이런 어떤 품질이든 또는 뭐 어떤 성능이든 또는 안전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로 좀 가야 되겠다. 결국은 자율적인 체제 속에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해요. 지금 실제 이런 성능 평가 제도를 쭉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건축법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법 또는 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기타 보니까 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운데서 보면 이 어떤 성능 평가 또는 인정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 제도가 너무 분산돼서는 어떤 큰 실익이 없다.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 방수감리라는 어떤 제도도 도입을 하자. 어떤 방화문에 대해서 내용연수도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각계약전해서는 실제 큰 어떤 파워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큰 브랜드 속에서 이런 어떤 성능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요즘 이제 기업들이 ESG 경영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오셨던 뭐 SH가 됐든 LH가 됐든 뭐 공공기관들 전부 다 ESG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ESG 쪽에서 보면 그 E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부분들, S가 이제 소셜 부분에서 이 소셜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공 중의 어떤 작업자 안전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제품 안전 쪽에서 이 어떤 품질 안전 쪽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셨던 이 모든 사항들을 결국 이 S 소셜 부분에서 특히 어떤 제품 안전 측면에서 좀 접근을 좀 해서 실제 어떤 설계사가 됐든 또는 공사를 했던 시공사가 됐든 또는 유지관리 했던 어떤 그런 업체가 됐든 전부 ESG 측면에서 등급을 현재 매기게 되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보험이 됐든 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치와 연결시켜서 수요자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좀 일단 제안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 한 가지 좀 이제 고민하실 사항들이 있어요. 스마트 건설 또는 스마트 품질 관리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앞에서 토론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스마트 건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 건설이 가장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발표 중에 도장에 대한 어떤 아트보드, 로봇을 이용하는 어떤 도장 작업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건설에서 뭐 빔부터 시작을 해서 모듈러, IoT 여러 가지 자동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건설을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과연 이 스마트 건설을 도입을 했을 때 과연 품질 관리가 될 거냐, 실제 거기에 따라서 성능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유지 관리가 됐든 시공 중에서 작업자 안전처럼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히 거의 시장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건설에 따라서 실제 이제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뭐 IoT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실제 설계 단계가 또는 뭐 공사 중 또 유지 관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품질이라든지 성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고 그걸 어떤 제도적인 측면 또는 ES 측면과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매듭을 잘 지어주셨습니다.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으로의 접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신데 결국은 뭐 수요자들이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지표화하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렇게 가야
일이 좀 빨라지지 않겠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각기 다지화되어 있어서 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근데 수요자 중심의 소위 엔바이러먼탈과 소셜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수요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들고 나오면 좀 쉽게 제도화 입법화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은 끝났습니다. 플로어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토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건원 엔지니어링에서 건설 사업 관리 단장을 하고 있는 나은섭입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많은 분들 연구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도 역시 그 현장 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회사 와서 전체적으로 한 36년 정도 이 건설 분야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많이 하신 거 외에 제가 어떤 느꼈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6년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기사 생활부터 지금에 이제 와 있는데 저는 그 건설 현장에서 시험 기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자재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품질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 품질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 이게 규모별로 이제 구정이 됐는데 대부분 기자재를 볼 수 있는 게 시험실에 가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30년 전 기자재만 보이고 지금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건물도 고도화되고 굉장히 대규모되고 또 관리해야 될 사항들도 너무나 많고 이런 상황인데 옛날 그 기자재만 제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신규 성능을 가진 기자재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험 기자재에 대한 배치 기준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기술인들이 현장에서 관리하는데 유관상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 기자재를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실에만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공사 관리인들은 이 기자재를 거의 시험실 아니면 구경할 수가 없고 또 기자재를 다루는 방법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유관상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시험실에 있는 기자재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규모 현장에서 그 작은 기자재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냐. 즉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 기자재를 시험실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시공사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고 더군다나 황당한 거는 지금 감리실에 기자재 있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대규모 현장에서도 시험 검사 기자재가 있다는 걸 못 봤고 감리원분들이 기자재를 들고 다니는 것도 못 봤어요. 극한상으로 말씀드리면. 참 이거 굉장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현장에서 절실한 문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분 마이크 저쪽.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올해 30년째 이제 건설 현장 20년, 공사 감리를 10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세미나를 가봤지만 그 공동주택 관리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전문위원들은 못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전문위원님들, 전문가들이 노력하시는 거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겁니다. 저도 지금 오상군 교수님 그 밑에서 이제 서울과기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 그 서울시의 아파트 관리소장,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설계하고 잘 감리하고 잘 만드시고 그러지만 실상은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택관리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서울시가 지금 2,500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법적 의무 단지가. 그 소장들을 제가 해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유지관리하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까 성능 원장님 말씀하셨죠? 자재나 어떤 시공에 대한 성능 기록도 있어야 되지만, 실상은 준공하고 나서 장기 수명한 50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 아파트의 관리소장들이 현재 아파트의 재직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8년입니다. 지금 주택관리사가 지금 전문대학교 과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분들을 전문대학교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좀 요청드립니다. 꼭 이거 입법화해서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격증만 따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주택관리사로 배치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 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또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점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실 문제가 최초의 시공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지관리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간다라고는 지적입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로 우리가 모든 토론을 모든 주제를 놓고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제도와 정책과 법으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아울러 가져봅니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 3분 하신 분들, 7분 말씀하신 분들, 사실은 발언 기회를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상 이렇게 저희가 몰리고 있어서, 그럴까요? 네. 1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나한섭 단장님 말씀하신 것 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현장에 가면은 시험실이 있죠. 시험실이 이제 건축 현장과 토목 현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목 현장의 경우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험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반면에 건축 현장의 시험실에서는 아주 제한적이죠. 레미콘 시험이라든지, 또 단열재 밀도 시험, 벽돌 블록의 압축 강도 시험, 이런 이제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그 타일이라든지 또는 그 단열재 어떤 그 열화상 카메라로 품질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리라든지 시공사 직원에게 지급을 한다면 큰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에너지 전략 설계 계획에 따라서 그 건축물 창호에, 외부 창호에 로이 유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로이 유리에 아르곤 가스가 충전되는데 85% 이상이야만이 됩니다. 자, 그것을 측정하는 시험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험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현장에서 그 로이 유리의 아르곤 가스 충전율을 충분히 아마 체크하는 데 품질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환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품질 관리비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러한 시험 기자재를 충분히 아마 사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의 그 품질 문제, 또 성능 제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방화문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그런 그 도장의 문제, 업역 간의 어떤 그런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거기에는 상생하지 못하고 이 약한 중소기업이 당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위에서 밑에까지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세미나를 지켜보신 모든 분들이 좀 더 우리와 생명과 관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나 또는 제 해는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건축의 기준은 더 뭔가 우리가 강화되어야 할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존중,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끝으로 열띤 토론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한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